이번 파트는 제목 그대로 미분 접선이야.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어떠한 상태의 최대 최소, 최대 혹은 최소를 만들어라. 이걸 이제 보통 최적화라 그래요. 문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적분에서 최적화에 대한 문제는 식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부피의 최대를 구하라, 뭐 길이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교육 과정의 목적상 이 최적화를 하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운 수투에서 나오는 최적화는 보통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나와.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는 미분을 해야 되고,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는 그냥 미분하면 되고, 너희들 알고 있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 영역하고도 연결은 돼요. 근데 이거를 약간 난이도를 올려서 이 최적화 상태를 접선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라를 요 놈을 이거를 숨겨서 접선 문제로 얘네들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결론이 접선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결론 여기 글에 나와 있어. 뭐 이렇게 한번 볼게. 2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어요. A, B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여기 위에서 P가 움직여요. P가 요 위에서만 움직이는데, 여기 위에서만. 요 바깥으로는 안 넘어가고. 이랬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최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문제의 결론은 A, B의 평균 변화일과 여기 순간 변화일 같은 이 상황이 이제 최대 상황이 돼요. 그 이유는 따로 없고요. 여기서 여기 밑변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 높이를 최대로 만들려면 이런 애들이 아닌 여기 있는 애들 평행선을 그었을 때는 이게 높이 차이가 이만큼 있잖아. 그래서 이 높이를 최대한 밀어내려면 이게 결국에 이 도형의 접선이 된다라는 결론이거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을 미분 쪽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라고 같아지는 이 상황이 최대인데 거기서 이제 접선으로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 접선 그때 한번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 평균 변화율이 나오기만 해도 접선을 생각을 하고, 순간 변화율이 나오기만 해도 반대로 평균 변화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이 접선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한뭉탱이로 같이 나올 때 이 문제는 이제 킬러가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요소가 다 섞여버리면은 킬러만 하게 돼. 물론 이거는 킬러는 아니야.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이 상황이니까 두 가지 요소 정도만 섞인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숨겨서 이제 목적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에 접선 문제를 내야 돼. 접선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접선을 만드시오 하면 쉬우니까 이 상황을 아주 묘하게 그냥 꼬아서 내는 거야. 그래서 잘 봐야 돼. 이런 애들에 대한 점 2개만 나와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A하고 B 요거 점 2개만 나와도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하시고, 점 2개가 나오면 찍 그어갖고 직선을 만들고 거기에 나온 순간 변화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웬만한 이제 수능 이제 문제 앞으로 나올 문제도 포함해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막 꼬아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거 반대로 바깥에다가 만드는 것도 같은 얘기지. A하고 B를 점을 고정을 시키고, 요 위에서 P가 움직일 때 이 삼각형의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결론은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에서 발생을 해. 이렇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접선의 문제를 요놈의 넓이의 최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접선의 상태를 넓이의 최소 상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접선이 결론이래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에서 문제가 나왔으면은 접선이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거기 아무 말이 없어도 접선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접선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찔러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 답으로 쉽게 갈 수가 있어. 스타일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에서 뭐 약간 여사권 느낌인데 확통하는 친구들은 여사권 개념을 아니까 이 면적의 최대는 여기서 접선의 상황으로 나와요. 여기 S1의 최대.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 S2랑 S3, S2랑 S3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것도 결국 같은 얘기야. 이게 S1의 최대를 구하시오. 왜냐면 이차 함수는 이 두 개의 점이 고정이 돼 있으면 이 면적이 일정하고, 그치? 일정한 면적에서 S1이 커지면 S2, S3는 제일 작아지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같이 엮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리의 최대 최소 3번, 네모 3번 한번 보시면 대충 이차 함수 여기에 대충 원이 있어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 PQ의 최소를 구하죠. 이렇게 돼 있어. PQ의 최소를 구하려면은, 자, 일단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원의 중심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에서, 결론은 이제 여기 원의 중심에서 동심원을 그어요. 동심원을 그어서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 그 상황이 평균 변화율하고 여기서 순간 변화율. 네,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와 Q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때 요 길이의 최소가 나오게. 이때도 접선이지, 접선. 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함수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fx, gx가 있어. 이건 이제 이과 문제에서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제 문과로도 문과였다. 하여튼 수원수투 공통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hx라고 하는 애가 fx, hgx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길이, 여기서 뺀 길이들이 있는데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대충 뭐 한 요쯤에서 좀 줄어들다가 다시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제일 짧은 길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생각하면 미분하면은 사실 간단해요. f'x의 g'x가 0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극소 극대를 찾아야 되니까 얘랑 얘 f'x랑 g'x가 기울기가 같을 때가 원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길이가 최소가 돼요.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도 여기 조금 남잖아. 여기 조금 남고. 그래서 최소 상태를 일단 생각을 하면 기울기가 같은 접선. 하여튼 뭔가 이제 도형하고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가 나면 교육 과정은 접선을 낼 수밖에 없어. 결론이 접선이에요. 그래서 접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차 함수의 성질상 이차 함수의 성질이에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이 여기 알파랑 베타의 여기 가운데가 돼요. 엄마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뭐 이걸 증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근각이소의 관계가 제일 편합니다. 여기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 ax제곱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의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평행한 직선에 n이 다른 애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a, b, m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얘네 근 합은 2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m 이렇게 되지. 이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다른 직선이 나와도 근의 합이 동일해. 근의 합이 똑같아요. 근의 합이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알파 베타의 근과 이렇게 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의 근이 같지. 근데 여기는 근이 하나야. 중근으로 같으니 감마라고 하는 근 두 개 중근하고 얘가 이제 같아져요. 그래서 딱 가운데가 됩니다. 가볍게는 이렇게 대수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론은 이 함수는 그냥 뭐 이렇게 대부분 다 가운데야, 가운데.
이 면적을 이렇게 내, 지난번에도 시험 봤는데 이렇게 된 면적을 반 내는 게 얘랑 얘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일 때 면적이 동일하고 평균변을과 순간변을 같아지는 요점도 가운데고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은 여기에 딱 가운데로 떨어져요. 얘랑 얘 가운데로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은 또 얘랑 얘도 반반합니다. 뭐 이 참수들에서 다 반반이야. 뭐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알면 좋고. 됐죠? 자,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1번 보면 이게 내신형 스타일인데 사실은 수능에는 이제 조금 더 진화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버전까지 빨리 가야 돼.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은. 자, 1번 보시면 이 참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참수 이렇게 좀 그려져 있고 자, 마이너스 3과 1의 직선이 있어요. 자, 삼각형 ABP의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한대. 자, 요 기울기랑 같은 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시오. 이건데 방금 전에 했듯이 마이너스 3과 2의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고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 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좌표는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상태는 하여튼 푸는 방법은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x좌표를 구해도 되고 하여튼 성질로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자, 뭐 이런 형태입니다. 뭐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서 답을 구해야 되는가? 삼각형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할 때 아주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두 개를 곱하면은 2가 되는 거지. 넓이 최대값을 보통 묻는데 넓이 최대값은 안 묻고 자, 뭐 여기까지 됐고 3번 한번 풀어봅시다. 3번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 연습해봐. 이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기반이 돼서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가오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2분의 1에서 맞아요. 2분의 1에서 최대가 나오지?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제 AB 길이 구해서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세 점의 좌표로 우리 알고 있는 그 신발끈 공식 이런 데다가 넣어도 괜찮고 그렇죠?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는 뭐 일단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이 길이를 구하고 뭐 좌표가 뜨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과 이 점, 뭐 이런 점이 뭐 A, B가 나오면 이 거리를 구해요. 거리. 그래서 이 길이를 직접 구합니다. 뭐 그런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아니고 다른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냥 그 성질이나 이런 걸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가벼운 문제들이니까. 자, 9번은 이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 9번 그냥 그림만 보면은 잘라져 있는 형태지. AP, BP와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의 최소 값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A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P가 있어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의 최소를 구하래. 결론은 이 면적의 최대를 구하라. 와 같은 거고, 결론은 그냥 여기 또 가운데 점에. 가운데 점에서 접선, 기울기. 이게 3차함수가 되면은 바뀌는 거야. 3차함수, 이게 이제 지금 2차함수로 그려져 있지만, 대충 3차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뒤에 3차함수 문제 나와요. 요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을 찾아주셔야 돼. 그치? 2차함수는 뭐, 적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 가운데라서. 자, 뭐 됐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주 옛날 문제인데, 11번 한번 볼게요. 진짜 오래된 문제라서, 이게 왜,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내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다. 뭐 예를 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대 뭐 이제 신칭면접? 이런 데 나왔던 문제야. 오래돼서 20년 됐어요. 2차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약간 이렇게 좀 비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고정된 점은 A랑, 여기 B가 구성이고, 여기 움직이는 P가 있고, 여기도 Q가 있어요. 아니, 이 사각형을, 면적을 최대로 만들어야 된대. 자, 고정은 A, B야. 그치? 그래서 사각형 면적을 사각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삼각형으로 봐.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된 기준으로 여기에 순간변화를 같아지는. 그 다음에 얘랑 순간변화를 같아지는. 요 점에 이제 PQ가 오면은 P하고 Q가 오면 면적의 최대가 되죠. 그 위치는 2차 함수의 성질 때문에 A와 B의 여기 P가 가운데 와야 되고 Q의 입장에서도 A와 B의 가운데 와야 돼. 그래서 P와 Q의 X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보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막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성질로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 3차 함수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넘어갑시다. 똑같아, 3차 함수도. 자, 13번 봅시다. 가벼운 문제 막 가고. 뒤에 가면 갑자기 또 훅하고 어려워지는 이제 구간이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 A는 곡선이 있고 나머지 두 꼭지점 BC는 모두 직선 Y는 2x 빼기 6이 있다. 자, 3차함수가 있고 3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 기울기가 2x 빼기 6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삼각형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지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정삼각형 두 면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당연히 높이를 최소로 해야 되지. 높이 최소에 대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위치에 왔을 때 삼각형의 면적이 최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을 찾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지. 이 y는 여기 2x 세제곱 빼기 4x라서 미분을 하면 6x 제곱 빼기 4가 2가 되는 점을 찾습니다. 해보자. x는 넘어가면 1. 자, 여기 좌표가 여기가 a라고 하고 a의 좌표는 1, 어떻게 되니? 1, 빼기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면적의 최소값을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직선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요. 여기에서 2x 빼기 y 빼기 6 이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집어넣으면 되죠. 2 더하기 2 빼기 6 어차피 절대값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이게 거리가 됩니다. 정삼각형이 여기 이만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한수죠. 하여튼 이게 이제 기본기야. 기본기. 말 그대로 진짜 기본기 문제가 되는 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확정된 문제들이 뭐 그래봐야 다 비슷비슷해요. 한 개만 해봅시다. 15번 해봅시다. 15번. 15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돼야 되는 게 그래봐야 적선이지 뭐. 이 마인드가 수능에서는 진짜 좋아. 수능에서 낼만한 게 그래봐야 적선이야.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바인딩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답을 한번 내보세요. 15번. 또 다음 나온 사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뭐 때리고 있어. 비가 와서 그런가? 계산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응? 아니야. 아니야.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나 근데. 신기하네. 맞습니다.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거 잘해야 돼. 이쪽이 그냥 초월함수로만 바뀌면 그냥 바로 뭐 4점짜리 문제 하나 중에 고난이도 문항으로 나와요.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아니야. 좀 신기하네. 맞아. 자, 답은 3번. 8이에요, 8. 요 주변에 비슷한 문제 많이 있으니까 꼭 많이 풀어봐. 그리고 요거, 이거 18번은, 이거는, 자, 그냥 18번은 나도 풀기 싫은 문제인데, 왜 풀기 싫냐면, 아니, 뭐 상황은 똑같아. 이게 되게 쉬워요. 상황 자체는. 이게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이게 계산 폭탄 문제라서 계산이 진짜 많아. 답을 한번 봐봐. 답을 한번 보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요거는 여기 표시해 놓을 테니까 이따가 시간 남으면은 내가 좀 풀어주던지 하는 걸로 하고 꼭 시도해보세요. 이 정도의 계산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계산인 걸 알고 들어가도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꼭 체크를 하시고 약간 조금 다른 2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이건 내가 풀어줄게. 자, 풀어보세요. 20번.
자, 봅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냥 구조가 막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래 봐야 뭐, 똑같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어. 식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극대극소가 중요해요. 극대극소를 PQ라고 해서, PQ를 이렇게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의 점은 또 도함수 위에 있어. f'의 도함수. 뭐, 이 f'의 도함수를 그리면 이차함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 평균 변화율이 정해졌으니까 얘는 교점점이고, 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점을 찾아냅니다. 자, 그 점을 뭐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는 뭐 함수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3 올라갈 때 27만큼 가니까 기울기가 9가 돼. 평균 변화율이 9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2차 함수를 미분해갖고 기울기가 9가 되는 점을 찾아냅니다. 간단하죠? 그냥 좌표만 찾아내는 거니까 x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뭐 이 정도만 돼도 한 중간 정도 사면 돼. 그러니까 가볍게 풀어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수능은 이런 이제 좀 뻔한 문제 말고 이렇게 좀 진화된 버전으로 또 나올 거야. 이게 계속 바뀝니다. 자, 근데 형태를 바꿔도 결론은 접사.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 자, 뭐 비슷한 문제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또 해보시고 조금 조금 달라진 거 26번 한번 봅시다. 26번 시리즈로 갈까요?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또 뻔한 문제입니다. 자, 3차함수가 있고 3차함수 위에 고정점 두 개가 있어요. 고정점. 아, 세 개구나. A랑 B랑 C, A, B, C가 있습니다. 곡선 위에 A, 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와 또 B, C 사이를 움직이는 Q에 대해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그냥 뭐 이건 얘기만 하고 할게. A가 고정이 있고 또 C가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P가 있고 여기 움직이는 Q가 있어요. 이 사각형의 면적을 최대로 하라. 그럼 뭐 이제 평균 변화율, AC의 평균 변화율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된 평균 변화율을 이제 구해서 이게 어떻게 되니?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 C는 4, 4예요. 그러면은 5 터질 동안에 10 터졌으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2가 되네. 자, 평균 변화율 2 그러면 이제 면적이 최대는 접사 이렇게 들어가고 접사. 아, 그러면 F'X가 2가 되는 좌표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그 좌표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미분하면 3x 제곱에 10x 더하기 4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곱은 3분의 2가 되겠죠. 진짜 별거 없지.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수능이 갑자기 급변하는데 일단 그 문제를 한번 보고 봅시다. 이미 너희들이 테스트 때 이미 풀었어요. 어디 있냐면 중간이 어려워갖고 이게 넘어갔다 올게. 41번 한번 볼게요. 41번. 여기 이제 최신 문제야. 이게 한번 논란이 됐어. 논란이 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대인재 문제랑 똑같이 나왔거든. 시대인재 문제랑 똑같이 수능 문제가 나왔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수능 특강에도 있던 문제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로 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있냐. 근데 뭐 수능 특강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는 수능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공개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뻔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좀 독특한 문제들은 다 커트당해. 다 검열당해요. 자, 그래서 봅시다. 41번이 상당히 어려워했거든,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이 문제가 이게 뭐지? 이거 접근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자,
3차 함수가 일단 식이 나왔으니까 뭐 그리는 건 아무 부담 없었는데 3차 함수에 대해서 0과 6과 9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고 게다가 이게 약간의 독해 능력이 필요한데 좀 이상하게 읽어서 엉뚱하게 푼 친구들도 있어요. 자, gx는 fx를 타고 가다가 t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t가 됐어. 여기 너무 심하네. 이쯤 하자. 여기 t가 됐어.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fx를 타고 오다가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ft 얘는 어떤 의미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ft를 지나간 이 점을 지나갔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만큼의 면적에 최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너희들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세대 당해야 돼. fx랑 이게 직선이 나오면 fx랑 직선의 관계로 얘를 당연히 이어야 되고 당연히 접선의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뭔지 몰라도 일단 여기다 접선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일단 긋고 시작을 해요. 긋고 시작하면은 여기서 원하는 넓이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생각은 그 다음에 그 전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접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접선은 그냥 자동 반사, 자동이고 자, 이 점이 접점이 아닌 다른 점이 됐을 때 여기보다 조금 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면적이 원래 것보다 접선의 상태보다 작아져요. 그리고 한 이쯤에다가도 이렇게 직선을 박으면은 요만큼이 빠져 면적이. 그래서 접선의 상태가 면적이 최대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생각은 그 다음부터 하는 거야. 접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 직선이 왠지 모를 정체 모를 직선이 나오면은 이거는 수능에서 100%야. 수능에서. 그냥 직선을 그냥 아무렇게나만 되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요 곡선에 이게 접선이 아니면 당연히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이 교점에 대해서 문제를 냅니다. 교점에 대해서. 근에 대해서 문제를 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찾아내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아내면 계산을 안 해놨네. 그렇게 하면은 요만큼은 적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만큼은 삼각형으로 이제 더해주시면 되죠. 상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 근데 이상한 게 많이 틀려왔어요. 모르겠어. 왜 이걸 틀려왔는지. 수능 현장에서 좀 떨어져 그런가. 자, 이거 하나만 연습을 합시다. 몇 번을 해볼까? 44번 해봅시다. 44번. 똑같은데, 똑같죠? 여기 실행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계산이 좀 있는데 해보세요 한번.
자, 답 나온 사람? 아니.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최근차 음수예요. 이렇게 돼 있어. 양수로 돼 있니? 앞에 마이너스는 또 붙어 있어? 못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안 나왔구나. x제곱 4 빼기 x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네. 내가 요즘 눈이 안 좋아갖고 x제곱에 4 빼기 x로 갑시다. 미안해. 다시 들어가. 다시. 아닌데 그러면 또 이상한데? 그러면 또 이상해. 아닌가? 맞구나? 맞습니다. 답 나오지 않을까? 나왔어. 이거 너무 큰데? 답 나온 사람. 인사야. 이상한데? 8m. 186 난 거야? 186. 답도 잘못했나 봐. 자, 이거 해봅시다. 이 저작권 걸릴까봐 막 숫자를 이것저것 막 바꾸고 뜯어보셨더니 답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일단 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없는 걸로 보시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지.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도 또 그냥 교묘하게 마이너스 밖으로 빼버리면 T콤마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그런 상황이겠지. 그러면 뭐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상태로 이쪽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 상황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T에서 또 4까지야. T에서 4까지는 직선으로, 또 4에서 또 끊어가네. 0에서 4까지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끊어야 되네. 이렇게 요 면적을 구하시오.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그냥 뭐 계산하죠 뭐. 자, 일단 여기가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이용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이쪽으로 넘겨갖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계산해봅시다. 뭐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뭐. 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4x 제곱이고 얘를 미분을 하면 3x 제곱에 8x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찾아내고 3x의 영역을 찾아내고 3, 3 마이너스 플러스 3 x는 3에서 접하는 상황이 나오네. 여기도 3이래. 요만큼의 면적을 직접 구해봅시다. 뭐 함수 보면 별거 없잖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4x 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에 2 아니지 3분의 4x 세제곱에 일단 여기 면적에다가 직선의 입장에서는 뭐 사다리꼴 면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삼각형에서 빼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거는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뭐 그냥 3 그냥 찾아봅시다. f의 3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되지. 여기가 9가 되고 여기다가 직선의 길이가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이제 4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6이 됩니다. 이만큼의 면적은 뭐 별거 없네. 2분의 1 곱하기 9랑 6을 더하면 이 면적이 일단 나옵니다. 이게 이만큼의 면적. 일단 2분의 15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랑 산수를 더해봅시다. 이게 답이 좀 이상해갖고 확인을 해야 돼서 4분의 81 집어넣고 3분의 4의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제곱으로 하고 9사 36 36 빼기 4분의 81에다가 저기 있는 2분의 15를 더해줘야 돼요. 자, 대충 여기서 한 20 떼버립시다. 36에서 20을 빼고 4분의 1을 계산해서 16을 날리고 16에서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5에 빼기 4분의 1이에요. 그냥 계산하자. 64에 그 다음에 30에 빼기를 하면 94에 93 에다가 8을 곱하래. 186이 답이 되네요. 이거 답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네. 자, 붙여야 되겠다. 편하다. 일단 플러스 1을 바꾸고 중간에 적분까지 나오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8 빼기 186 이렇게. 자, 45번도 비슷한데 이차함수로 해서 난이도를 좀 낮췄고 뭐 어차피 접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함수 나오고 직선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접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31번 한번 봅시다. 이거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바뀌는 게 크게 없어. 자, 3차함수가 있고 3차함수는 0과 2에서 일단 그림이 그려집니다. 31번이에요. 이렇게 2에서 0에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x가 얘를 끌고 가는데 이 교점이 a래. 그 다음에 이 위에 t라고 하는 애가 움직여요. 자, 별거 없지. 그래서 일단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이 t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여기가 최대가 돼야 된다. 뭐 이 결론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기울기 값이 1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 스타일은 뭐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약간 난이도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거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 몇 번이었지? 뭐 풀어야 된다고 할게. 몇 번이었지? 왜 지웠지? 요거 계산 때문에 꼭 푸시고 34번이 이제 약간 이제 바뀐 수능에서의
스타일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한 1000문제쯤 막 줘야 이런 거 하나 남아. 34번은 내가 바로 풀어주기에는 좀 아깝고, 그리고 34번을 성공을 하면 35번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EBS 문제로 나왔던 건데 35번은. 그 다음에 그 뒤에 36, 37은 능력이 되는 대로 꼭 보시고, 38, 40은 이건 이제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일단 46번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46번으로 갈게요. 다 비슷비슷해, 이게 머릿속에 접선이 이 생각을 잠식하고 있으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자, 46번에 곡선이 있습니다. 3차 함수인데 일단 11 보니까 3분의 1 x 세제곱에 3분의 11이에요. 그냥 쭉 증가하는 그런 기본 3차 함수 모양이지. 그래서 3분의 11. 자, 요게 위를 움직이는 P와 직선 Y는 10 x 더하기 10, x 빼기 10이구나. 이렇게 된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양수에서만 그려진다가 여기 문제에서 들어가 있고, 이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되게 하는 곡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뭐 면적보다 이제 차원이 좀 떨어졌지. 여기에서 최소로 만드는 거는 이 상태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내를 찾으면 돼. 2분으로 해서 x제곱이 1이 되는 점을 찾아내시면 되죠. 1에서 1,4가 되나? 1,4가 돼서 여기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요. 1,4가 돼도 끝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길이의 최대 최소로 들어가는데 그 40 잠깐만 48분이 똑같은 게 아니야. 그냥 빨리 끝내고 저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합시다. 52번 한번 봅시다. 52번. 좀 오래된 문제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를 너무 잘 만들어서 봅시다. 근데 이게 아마 1학년 문제였던 거 그럴 거야. 자,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루트 사실 미분할 수 없는 함수인데 수투에서는 이것은 막 미분하고 싶어지겠지. 2루트 x예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어요. P가 곡선 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또 Q가 있어. PQ가 동시에 움직여. 일단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에 또 중점 N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가운데 점. 그래서 이 N과 A라고 하는 애가 0,8이라고 하는 이제 고정점이 있는데, A가 0,8. 얘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 이게 상상이 잘 안 돼. 상상이. 자, 일단 해볼게. 이게 PQ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려워.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자가 두 개, 뭐 X하고 T가 나오는, S하고 T가 나오는 문자가 두 개가 나오면 하나를 고정하라고 했어. 우리 수열에서도 N하고 K 이게 동시에 막 움직이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고정시켜. N은 1, 2, 3, 4 이렇게 고정시키고 K의 상황을 관찰을 합니다. 이게 제일 편해. 그럼 다시 P하고 Q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자, P를 일단 고정시켜볼게. 자, P가 고정이 돼 있고 Q가 움직이는 상황에 M을 찾아볼게. P가 고정이야. Q가 이쪽으로 왔어. 여기 중점. Q가 이쪽으로 왔어. 중점. 그러면 이 상황은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건데 점 하나와 이 직선의 가운데 하면 새로운 직선이 하나 생겨. 그치? 이게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으로 치면 닮은 삼각형이 뜨면서 얘랑 얘 가운데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M의 전치가 이런 직선이 나와요. 됐지? 자, 그럼 다시 직선이 나오는 거 확인해서 이제 다시 또 P를 움직여. 어디다가 움직이고 싶어? 당연히 얘랑 기울기가 같은 요쯤의 접선으로 여기 P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옵니다. 직선 나오면 접선이라니까. 뭔지 몰라도 일단 접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그 전에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중점으로 이렇게 M의 자치가 이렇게 그어질 거야. P가 뭐 여기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왔으면 여기 가운데 이런 직선의 자치를 갖게 되겠죠. 이런 직선의 자치. 그럼 직선의 자치가 계속 모이면은 약간 영역이 생기겠지, 영역. 근데 그 경계를 생각하면 돼요, 경계. 얘네 M이 어디까지 이렇게 밀고 갈 수 있을지를 상상을 하면 그걸 밀고 갈 수 있는 경계는 여기 접선의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M의 자치가 그려져요. 그치? 안쪽으로. 이걸 인식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만 만들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건 뭐 별거 없잖아. 요 접선을 찾아야 돼. 접선. 근데 우천수에서 접선을 찾는 거는 사실은 배우진 않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1학년 과정으로 다시 가면 돼. x 더하기 k라고 하고 2루트 x 해서 제곱해서 한 별씩 d는 0 해버리면 돼. 제곱해서 x제곱 뭐 k를 저쪽으로 넘겨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kx에 k제곱이 2, 4x 이렇게 해서 한 별씩 d는 0을 하면 k 값이 나와. 뭐 이과생은 그냥 미분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요거 미분하는 게 2의 x의 2분의 1이라서 그냥 우리 다항함수 미분하듯이 해도 됩니다. 사실 뭐 루트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이제 수투에서 불법이라 뭐 이렇게 미분하면 2분의 1 떨어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거 1로 없어지고 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요. 얘가 1이 되는 x값은 x는 1이 됩니다. 곱보기 1,2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1인 걸 찾아내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형태로 뭔가 더 복잡하게 낼 수도 있어. 자, 뭐 그런 비슷한 문제는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만 했던 거 한 문제만 해볼까요? 그 55번 시리즈인데 55번 시리즈는 간단하니까 봅시다. 55번 그냥 하시면 55번. 55번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게서도 2차 함수들 그 다음에 요 위에 p가 있고 여기 위에 q가 있네. pq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에요. pq를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아. pq 9점이라서 뭐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뭐 이렇게 해서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최소가 되려면 PQ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면 되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의 최소를 하려면 PQ 길이를 최소로 만들어야 돼. PQ 길이를 최소로 하는데 그럼 얘를 어디다 딱 끼워 넣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딱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럼 이 상황은 뭐야? 여기서 접선과 여기서 접선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직관적으로 이게 대칭이잖아.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원이 여기 딱 가운데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꼭지점과 꼭지점의 가운데 대칭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딱 접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접하는 상황은 수직에 대한 기울기를 이제 이용을 하셔도 괜찮고 이 접하는 점을 하나를 잡아요. A, 이쪽으로 할까?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A, B 아니구나. A,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자, 여기는 점이 6에 3,0이지. 3,0에서 다시 3,0에서 A, 마이너스 A 제곱의 기울기가 있을 거야. 평균 변화율. 자, 해봅시다. 3 빼기 A분의 0 빼기 더하기 A 제곱이 돼요.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 순간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 F'A가 돼요. 아, 이게 F 된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기울기 마이너스 2X인데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두 개를 곱한 게 수직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거 풀면은 A가 나와요. 뭐 어렵지 않은 점이 나오게 될 거고 뭐 대충 안 되나? 1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1 찾아내시면 됩니다. 1을 찾아내시고 풀면 돼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아마 이렇게 똑같지는 않네요. 근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진화된 버전으로 낼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8번도 좀 문제 수가 많지가 않아서 58번도 시간을 줄게. 시간을 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애들은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계산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60번 하나만 풀고 가자. 기본 문제인데 뭔가 성질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계산으로 밀어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60번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론이 되게 많아 원래.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수는 게 뭐 좀 이렇게 의미가 없어. 그냥 계산으로 풀어내는 능력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y는 x제곱 위에 양수 쪽에서 t가 0에서 1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 안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합니다. 접선 만드는 거는 뭐 여기가 t면 접선의 방정식 t 그 다음에 t, t 제곱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만들면은 뭐 2t에 x 빼기 t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가 1. 이 구간 안에서 x제곱과 x는 1 및 접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의 넓이가 여기가 이렇게 된 부분이 S2래요. S2. S2가 됐을 때, 여기가, 잠깐만, 아니네. 여기, x제곱과 접선이 y축, 여기가 S1.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 여기가 S2. S1과 S2가 되는 t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차함수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 간격이 같으면 면적이 같죠. 접선이 돼도 이렇게 접선이 들어가면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fx, gx 그래서 hx라고 하는 차함수, 빼기 함수를 만들어내면 h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간격 이렇게 같은 간격이 되면 요만큼의 면적 여기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같고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면 돼요. 원래 가운데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차함수 성질이라서 수능용에서는 아마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잘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수능이 중간에 많이 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직접 계산하는 능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직접 계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은 걸 이런 쌤이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0에서 t까지 곡선에서 여기 직선을 빼 2t 여기에 2t x 빼기 t t 제곱 2t와 그 다음에 또 t에서 1까지 x제곱이 여전히 위에 올라갔지. x제곱에 2t x 빼기 t t제곱 이걸 직접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능력을 만드시는 게 좋아.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t에 대한 세상이라서 이 x제곱 이런 애들은 상수에 각도로 방출을 시켜줘야 돼. 방출을 시켜줘서 계산을 하시면은 좋고, 그리고 사실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봐라, 이게 x제곱과 직선 이걸 f로 하고 이걸 gx로 할게. 이건 공부용이라서 이렇게 되면 fx에서 접선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t의 제곱이 돼. 접했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 x제곱에 2tx 더하기 2t제곱에 마이너스 t 아니지 더하기 2t제곱에 여기서 빼기
t제곱 되니까 여기 t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x 빼기 t의 제곱이 되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적분을 해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돼. t에 대해서. t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니까 t 빼기 x 제곱으로 얘를 0에서 t까지를 모든 게 좋고 요거 그냥 3분의 1로 가는 게 좋죠. t 빼기 x의 세제곱 0에서 t까지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 얘를 계산할 때 0에서 t에 x제곱 dt를 계산하면 x제곱에 여기 앞에 1 여기 밖으로 이렇게 한번 붙였다가 여기에 x제곱에 t에 0에서 t 그러면 여기서 t의 세제곱 이렇게 가야 돼요. 미쳤잖아 많이. 다 빼내서 어쨌든 t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하면 3분의 1 t 세제곱이 되고 이쪽도 계산을 하면 이거는 이제 1 빼기 t가 돼서 1 빼기 t의 세제곱 3분의 1 이렇게 돼요.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말끔하게 계산을 하면 t가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중간 계산의 과정보다는 직접 이걸 계산을 하는 능력을 좀 만드시고 뭐 이제 성질선 하는 거는 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런 그 교육청에서 직접 얘기하기를 사교육 이제 시장 이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수한 방법이나 어둠 레시피라고 하지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안 쓰게끔 수능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노골적으로 내지 이제 못해.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정도 능력은 만들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쪽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그냥 계산인데 진짜 그냥 계산이라서 할까 말까 고민인데 자, 그래도 예의상 하나 합시다. 예의상 64번 하나만 할게요. 수능에서 이제 진짜 필요한 능력은 얘를 가지고 직접 식을 만들고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64번 보세요. 별거 없어요. x의 세제곱에 이렇게 접선을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삼각형의 면적을 최대로 만드는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선에 대해서 접점을 세팅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3t 제곱에 x 빼기 t 더하기 t의 세제곱 우리는 절편과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필요합니다. 뭐 절편은 여기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값을 찾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3t 제곱에 x 빼기 t를 하면 t는 0은 아니니까 날려버려요. 3분의 t 그럼 x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t가 되네요. 여기 좌표가 3분의 2t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1에서 빼야 돼요. 1 빼기 3분의 2t. 그 높이는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돼. x는 1을 집어넣어요. 3t 제곱에 1 빼기 t 여기 t의 세제곱. 얘를 여기다가 또 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당히 이제 계산이 되니까 3t의 세제곱 3t 제곱 t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걸 적당히 또 정리를 하면 t 제곱을 밖으로 뽑아내고 1 빼기 3분의 2t랑 3 빼기 2t 여기가 조금 3으로 얘네들을 강제로 3분의 1을 끄집어내면 3 빼기 2t가 되지. 3분의 1에 2분의 1에 t제곱에 3 빼기 2t의 제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차함수인데 0과 2분의 3
6분의 3 사이에 3cm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요 사이에 하여튼 여기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가. 4분의 3이 4분의 3일 때 최대가. 그러니까 뭐 계산을 뭐 이렇게 밀어내는 능력이 일단 이쪽은 있어야 돼. 뭐 하여튼 이런 형태는 접선을 노출을 시켰잖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접선인 상태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숨겨봐야 직선 나오는 접선이고. 됐지? 자, 이거 3개 일단 해봅시다. 3개를 풀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오늘 풀어줄게. 그래도. 자, 일단은 18번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일단 푼 사람, 18번. 답 나온 사람. 없음? 현이야. 유서 나왔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대입한, 그냥 다 집어넣었어? 자, 이거 방법이 없어서, 나도 맨날 학생들한테 묻는데, 딱히 뭐가 없어요. 자, 일단 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교육청 스타일이 계산을 좀 많이 넣는데 요즘 수능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식을 먼저 만들어 볼게. 0에서 함수가 0과 3에서 4가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를 4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 0에서 접했으니까 x제곱에 x 빼기 3 그걸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데나 뭐 비율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여기 2대 1로 비율이 이루어지면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값으로 최고차항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생략할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폭탄인데, 왜 계산폭탄이냐면 이 삼각형이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황 자체를 잡아내는 건 어렵진 않아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순간면에 같은 이 점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얘를 미분을 해서 f'x가 계산을 하면, 계산 안 해야 돼.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하면 6x 더하기 6x 1 4 아니다. 이게 자 3x 제곱에 6x 빼기 4는 0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얘를 기울기 마이너스 1로 만드는 이 t값을 여기 값을 t라고 해서 t의 값을 분해 공식에다 집어넣습니다. 3분의 루트 21을 찾아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면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만큼은 이제 여기가 4니까 4 루트 2에다가 요 길이를 찾아야 되거든. 요거.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t, ft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4까지의 빼기 4 는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에 t 더하기 ft 빼기 4 얘를 구해야 되는데, t값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ft를 집어넣으면 ft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t제곱에 t 빼기 4. 결국에 여기다 여기 집어넣어갖고 계산을 좀 해야 돼. 이게 좀 많이 나오지. 그치? 이런 게 계산이 그냥 상당히 귀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2차식을 가지고 3차식을 나머지 정리라고 기억나요? 이런 것다 저거. 얘를 여기에 있는 3t 제곱 6t 빼기 4
qx 더하기 뭐 ax 더하기 뭐 b, at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얘네를 가지고 집어넣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가 혹시 기억이 나면 안 나면 그냥 계산해야 돼요. 그냥 계산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아니면 뭐 이쯤에서 3t 제곱이 6t 더하기 4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서 여기에 있는 얘를 집어넣어도 괜찮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차수를 낮춰주는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조금 알려줄게요. 한번 계산으로 밀어보시고 34번이 이제 수능형이야. 이제 앞으로의 수능 문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지금 숨겨놓은 건데 한번 봅시다. 34번 0,0과 3,0이 있어요. 이거 힌트만 줄게. 아직 못 푼 사람도 있으니까 B가 여기 3. 그 다음에 0에서 뚫고 3,3에서 이렇게 접하고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이제 여기 C가 있는데 C가 있어요. 삼각형 ABC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2점 2점 삼각형 내부 또는 위에 있다. 요 곡선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야.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의 삼각형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 그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하래. 별거 없는 게 이게 직선이야. 직선이고 이건 모르니까 접선을 해봐요. 접선. 접선을 일단 만들어 놓고 접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 직선이 아니고 다른 직선이 되면 여기서 기울기가 얘가 더 작아지면은 밖으로 나가는 애가 있고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면 삼각형이 이제 늘어나요. 그치?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귀집법을 써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 결론은 접선. 그래서 직선을 숨겨놓고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건 이제 직선을 하시고 이런 거 접선은 근각계수의 관계가 좀 편하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요점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58번인가? 여기도 아직 못했을 것 같은데 힌트만 살짝 줄게. 일단은 fx 그래프를 그립니다. x 더하기 b에 이렇게. 자, 여기 fx 그리는 건 별거 없고 이게 이제 이과에서 이 조건에서 정말 어렵게 나온 문제를 쉽게 좀 각색을 한 건데 gx 빼기 f의 x 빼기 k 근데 fx를 평행 이동시키고 gx를 또 찾아야 되고 2차원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x는 k에서 최소값 gk를 갖는데 얘가 그럼 h 일단 k를 집어넣어. 그럼 g의 k가 되고 f의 0이 됩니다. 근데 이게 gk가 된대. 최소값. 함수값이 나왔어. 근데 f0은 있지. f0은 2야. f0은 2라서 자, 절대값 이거 풀립니다. 그냥 풀면 모순이야. 그치? 그냥 풀면 gk, gk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모순이야. 그래서 gk 빼기 2는 마이너스 gk가 되고 gk는 1이 돼. gk는 1이 되고 gk는 1이 됐다는 얘기는 얘네의 최소값이 1이 됐다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좀 어려워. 절대값에서 이거의 최소가 1이 됐대. 절대값에. 이게 왜 어렵냐면 절대값의 최소값이 0이 아니야. 보통 절대값이면은 함수가 f가 뭐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최소가 0이 되거든. 최소가 1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f랑 이 함수랑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 gx를 이제 한 이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 이렇게 만나. 만나니까 안 돼. 안 만나게 하려면은 최고창의 계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f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이제 다시 f의 x 빼기 k 빼기 gx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네의 최소는 미분을 해서
되는 거고, 그때 최소는 여기다 K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평행 이동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F'명과 G'K가 같아요. F'명, 여기 기울기 되는 그래서 요 간격으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힘이에요.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더 밀고 가보시고, 뭐 기울기가 같다. 요거는 사실 다른 이제 수트 테마에서 또 엮이는데, 하여튼 접선이 오늘의 이제 테마였으니까 최대한 접선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